나이트에 처음 오신 여성분이 있나요? 아, 받은 적 있나요? 예, 아, 그런 분은 티가 나나요? 티가 나죠. 음, 그러면 나이트에 처음 오신 분의 그 조심해야 될 점. 처음 오셨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술이죠. 분위기와 술. 분위기와 술. 이런 남자를 조심해라. 이런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 제가 뭐 죽돌이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되지만 신규로 받은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알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 좀 거만한 남자들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그건 누구나 봐도 티가 나요. 그런 분들은 조심하지. 거만했는데 예를 들어서 얼굴이 강동, 조인성, 뭐 정우성을 그거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여성이 좋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얼굴은 조인성 정동원인데 성격은 그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빠 저는 얼굴만 잘생기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 그러니까 여자 먹튀가 있듯이 예. 남자들도 이렇게 듣고 나서 먹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성이 됐어. 그럼 이제 마동석 씨가 살짝 뭐 이렇게 뭐 조언을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합석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물어봐요. 어디 가기로 했나. 왜냐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데이트하고 손님 여자분이 오빠 나가서 맥주 한잔 하기 싫어요. 그래 맥주 한 잔 먹고 조심히 해서 집에 잘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게 제 임무 거기까지. 그 이상 들어가게 되면 여성분들도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마동석 씨의 그 여성 손님의 주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2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있습니다. 20대의 장점. 20대의 장점은 영이죠, 젊은 거. 20대의 단점. 20대의 단점 스프링. 잘 튕겨나가고 남자들을 많이 고른다는 거. 어린 사람들만 고른다는 거. 그럼 40대, 50대 누님들의 장점은 뭐나요? 누님들의 장점 오픈마인드. 언제든지 오픈마인드. 먼저 제가 다가서면 항상 손을 뻗어주시는 분들이 누님들. 단점은 뭐나요? 단점은 너무나 오랫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회전이 빨라요. 두뇌 회전이. 그런 게 좀 단점이죠. 20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놀고 그러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산전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상봉동 한국가 여성분들은 어떤 연령대를 보는지 돼요? 저희 가게는 연령대가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하지만 가장 합석이 잘 되고 부킹이 잘 되고 연령대가 많이 오는 연령대가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거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3, 40대라고 하면 예, 유부녀도 있을 것이고 유부남도 많을 거잖아요. 유부녀 많이 있죠. 그 매칭되는 분이 있나요? 많습니다. 네, 매칭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대놓고 얘기해요. 형님 저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뭐 제가 근데 여기 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분명히 유부녀인데 합석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거기다 대놓고 결혼했는데 왜 나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뭐 두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저는 그냥 중간 역할만 하는 거죠. 그 남자분들이 나이트 와서 여자랑 이제 역사를 만들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날 뭐 형님 잘 들어가서 하면 좋았어 이런 거 아무거나 이렇게 주고 전화 주고 받는데 예. 여자분들도 동서가 어제 그 남자 정말 좋았어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아 그거는 드물어요. 그건 드물고 그 다음날 연락을 해가지고 뭐 어제 뭐 그 남자랑 너무 좋았어요 라고가 아니고 다음 방문했을 때 오빠 저번에 같이 합석했었던 오빠 같은 스타일 해주세요 라는 분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하이를 두고 왔는데 하이가 들어왔어. 예. 오빠 너무 작아. 오빠 그 새끼 왜 이렇게 빨리 싸? 이런 경우. 한 번 딱 있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분 남자분 여성분 둘 다 술이 만취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은 만취가 됐을 때는 합석을 잘 안 시켜요. 혹시나 사고가 생길까 봐.
근데 뭐 둘이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껴안고 나갔으니까. 나와가지고 다음날 제가 출근을 좀 일찍 하는 스타일인데 출근을 해가지고 가게 앞에 주차를 했는데 두 분이서 모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에서 내려서 얼굴을 마주쳐가지고 두 분이랑 같이 인사를 했어요. 하고 오후에 그 여성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술 취해가지고 잤는데 뭐 남자랑 한 거는 같긴 한데 느낌이 안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뭐 크기가 작다, 뭐 어쩌다, 뭐 빨리 한다, 그런 경우는 없고, 예, 그런 경우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여자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네. 요금녀들이 노는 과정에서 나이트 신랑이 찾아온 부분도 있나요? 신랑은 없었고요. 최근에 한 번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따로 나이트를 왔어요. 남자친구는 룸을 잡았고 여자친구는 테이블을 잡았는데 그 테이블을 잡은 여자를 솔직히 남자친구가 저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데리고서는 그 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싸워서 헤어진 경우는 봤습니다. 예, 현관입구에서 싸우고 각자 찢어져서 남자는 룸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집으로 가고 헤어진 경우는 봤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 동반이잖아요. 동반. 예, 예. 동반도 한국간에 가면 예. 이제 각자 개인 부분이 가능한가요? 그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저희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이트에 오셔가지고 동반으로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부킹을 한다고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술 한잔 먹다 보면 우리 친구예요, 부킹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는 잘 안 해드리는 이유가 꼭 나중에 사고가 터져요. 그분들이 가장 사고가 많아요. 내 친구 어딨냐, 내 남자친구 어딨냐, 내 여자친구 어딨냐, 그러다 보면 다른 테이블에 가서 시비 걸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동반은 부킹을 안 해드리고, 동반을 원하실 거면 따로 오세요. 각자 따로. 예. 남자도 아저씨가 이제 마동수에 팁을 주고 어린이 부킹 해달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정말 뚱뚱하고 막 진짜 배나는 여자고 이제 막 이런 여자분이 예, 오빠 제발 잘생긴 남자 좀 해주세요, 조인성 좀 해주세요, 강동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해줘요. 해줘야죠. 손님이니까 해줘야죠.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주죠. 자기가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라는 걸 느껴야지, 본인이 느껴야지. 저희가 백날 뭐 얘기해도 진짜 상관없어요. 자기가 자신 느껴야 돼요. 해줍니다. 해줘요. 예. 근데 저 운이 좋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아, 있어요. 아, 취향 독특하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자가 이쁘다고 해서 못생긴 사람이랑 매칭이 안 될 거라는 상상은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끼리끼리 만든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팁을 주나요? 네, 줍니다. 예. 여성분들 최근 많이 받은 팁이 저 어저께도 받았습니다. 예, 어저께 그 12시에 온 손님이 있는데 여자 4분이 오셨어요. 서초동에서 11시에 출발하신다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4명이서 왔는데 4명 다 이제 헤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은 술이 약간 들어가면 이렇게 돈을 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5만 원 받았습니다. 10,000원짜리를 5번. 예. 여자분 팁 줍니다. 근무하시면서 저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집이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좀 많이 듣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라디오를 운전하면서 듣다가 이제 라디오 사연에 이제 문자 같은 거를, 퀴즈 같은 거를 보내다가 당첨이 됐는데 그 사연 주제가 특이한 직업 해서 제가 이제 뭐 웨이터를 한다고 보냈는데 그게 이제 라디오에 사연으로 올라가서 방송국이랑 이제 연결이 돼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라디오를 듣고서는 찾아오시는 손님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웨이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에피소드는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포부와 계획. 앞으로 포부와 계획, 초심이죠. 이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손님한테 대하는 거랑 지금 어느 정도 손님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자만하는 게 약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손님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웨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